네,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를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 문제를 같이 풀 텐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뒤쪽에 우리가 저번에 명사를 배울 때 배웠었던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주어 to 그리고 동사 to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죠. 주어 to가 동사 to를 한다는 것을 주어 one이 동사 one 한다. 이런 종류의 문장이 될 텐데요. 이때 만약에 이 첫 번째 동사, 숫자를 적진 않았지만 동사 one이라고 합시다. 이 동사 one에 이런 종류의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나 충고나 소망이나 주장 또는 요구 같은 종류의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에 어떤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안 동사에는 이를테면 suggest 같은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충고에는 아마 advice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소망한다에는 desire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에는 insist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요구한다는 것에는 demand라던가 아니면 require 혹은 request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recommend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도록 하죠. 자, 이런 종류의 동사가 이 동사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주어가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해 주는 것입니까? 주어 to가 동사 to를 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가 충고를 하는데 어떻게 충고하는 거예요? 주어 to가 동사 to를 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겁니다. 뭐 소망도 마찬가지겠고 주장도 그렇고 요구도 그렇겠죠. 자, 그럼 이런 종류의 동사들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주어 to가 동사 to를 이미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 해야 한다고 충고, 해야 한다고 주장, 요구 등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 to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져야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oul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should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hould가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뭘로 바뀌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바뀌는 게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동사가 제안, 주장, 충고, 요구, 소망 등등이었다면 그 뒤쪽에 나오는 대절 이하의 동사 to는 동사의 원형에 나와야 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요. 이렇게 가짜 주어 it을 사용해서 it is 그 뒤에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절 이하가 등장하는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해석해 보자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은 형용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형용사의 자리에 중요하다 혹은 자연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니까 important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혹은 necessary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essential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는 의미의 natural 이라는 형용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형용사가 들어가서 대절 이하, 즉 주어가 동사하는 게 중요하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도 동사의 원형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6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The Art Association of Pennsylvania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죠. 그 다음 나온 동사가 뭡니까? requested네요. 아까 봤었던 여기에 그 요구에 들어가는 그런 동사가 되겠죠. request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고 그 뒤쪽에 대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이 가정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대절 이하의 주어는 every artist 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게 맞겠죠. 보기 중에는 B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every artist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every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무슨 수로 취급하기로 했었죠? 단수로 취급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retain은 정답이 안 되지 retains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떤 게 주어져 있다고요? 사실은 should가 지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반대로 앞쪽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문장의 주어는 Mr. Davis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has 뒤에 부분이 동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절의 이하를 보니까 a few outstanding employes까지가 대절 이하의 새로운 주어고 그 다음에 나온 동사가 be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문장에서 비동사는 보통 is나 are이나 혹은 과거 시제라면 was나 were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게 정상일 텐데 그냥 비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는 게 맞겠죠. 따라서 아까 전에 봤었던 제안, 주장, 충고, 요구, 소망 등의 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으로 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답은 아까 제안에서 봤었던 B번의 suggested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니까 대절 이하를 보시면 each person이 등장을 해요. every와 마찬가지로 each도 등장을 하면은 어떤 수로 취급해 주기로 했습니까? 단수로 취급해 주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examine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examines 이렇게 뒤에 s가 붙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가운데에 이 두 번째 규칙에서 봤던 것처럼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아니면 자연스럽다는 natural 같은 게 들어왔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정답은 그래서 important를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each person examine all aspects of the contract in detail. 그랬으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들의 부면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important,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문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